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K9 자주포의 호주 공급 계약 이후 경남을 비롯한 국내 방위산업체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수출업체들의 물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물류난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계약 이후 재임대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허점을 노려 국유지를 임대하는 행위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인 구자천 회장을 만나 취임 1년의 성과와 내년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를 호주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돈 1조 원 규모인데요. 경남을 비롯한 국내 방위산업체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40km나 떨어진 목표물을 맞추고 탄 운반부터 장전까지 전기능 자동화에 60도 경사에서 시속 56km로 달리는 기동력까지 갖춘 K9 자주포는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명품 무기입니다. 혹한과 사막 등지에서도 성능이 검증돼 K9을 수입한 해외 6개 나라에선 이미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Det veldig viktig både for det interne samvirket i Hæren, men ikke minst også for at Hæren skal kunne samvirke med resten av Forsvaret, så det å ha rekkevidde viktig for å kunne bidra inn i det samlede fellesoperative miljøet. 이 같은 뛰어난 성능에 호주 정부가 한 호주 정상회담에서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 30문과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호주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국방 안보 분야 협력을 이어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정부기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우리 돈 약 1조 원 규모인데 경남 350여 방산업체도 수주 효과가 예상됩니다. K9 자주포의 부품을 공급하는 창원의 한 업체. 이 업체도 계약 체결 소식에 부품 공급 확대 등에 대비하며 분주합니다. 다만 이번 계약이 호주 현지 생산과 납품도 포함돼 있어 기대만큼 일감 증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경남 전체 기업들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그 대기업에서 조금 그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 방위산업 공급망 협력 등이 포함돼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 최종 후보인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도 내년 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해상 운임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수출업체들의 물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안정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 등 국제 정세에 따른 물류난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해상운임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00이하를 맴돌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최근 4,900선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최고 6배나 오른 겁니다. 부산항 일대 수출업체들은 치솟는 물류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 물류비가 10배가 넘고 15배 정도가 되니까 새로운 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의 항만 글로벌 공급망이 조금씩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미국 롱비치항 앞바다에 선적을 기다리는 배가 80척이 넘었는데 12월 말 현재 30여 척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공급망 개선과 물류 수요 둔화가 예상되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30% 이상 하락한 2,800에서 3,500 사이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전망도 코로나19 재확산이나 미국 항만 근로자 파업 등 돌발 위기가 없을 경우에 유효합니다. 하향 안정화를 전망을 했는데 여기에서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은 운임은 새롭게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운 운임이 높아질수록 물류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부산항의 생산성과 물류 효율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주말부터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창원 지역은 16년 만에 영하 10.3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합천을 포함한 8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오늘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의 강추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함안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졌고요. 낮에는 창원 4도, 함안 5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창원과 양산 등 6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 청정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녕 영하 11도, 밀양은 영하 10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5도, 김해는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 산청은 영하 8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낮에는 거창 3도, 합천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내일은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국유지는 계약 후 재임대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허점을 노려 국유지를 임대 수익을 얻는 행위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출고장 인근 공터. 이제 막 출고된 차량 수십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대형 렌터카 회사를 통해 계약된 신차들로 매일 전국으로 실려나갑니다. 저는 인천 가요. 거의 매일 다 갖고 나가야 되니까. 지점도 가고 이제 중간도 이렇게 집화장이 있어요. 거기도 가고. 이 부지는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국유지입니다. 렌터카 탁송업체가 이 땅을 빌려 사용해왔는데 부지 사용이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렌터카 탁송업체가 아닌 A씨가 5년간 이용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땅을 빌린 뒤 곧바로 렌터카 탁송업체에게 다시 임대해 준 겁니다. 국가로부터 빌린 국유지를 다시 빌려주면 적발시 즉각 계약이 취소되고 변상금도 물어야 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썼나? 쓴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저는 그냥 직원이지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보를 통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최근 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번처럼 구체적인 제보나 정보가 없으면 해당 부지의 재임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전국적으로 국유지 불법 재임대가 1,200건 이상 적발됐지만 아직도 국유지 불법 임대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이어서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자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인 구자천 회장을 만나서 취임 1년의 성과와 내년 계획 등을 들어봅니다. 이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천입니다. 네. 회장님 벌써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임하는 1년 동안 거의 코로나19가 사그러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올해 저희들은 아듀 코로나 이런 제목으로 시민들과 함께 행사도 할 계획을 잡았는데 결국 무산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사실 저희 경제단체 중에서 가장 힘든 방역 지침을 지킴으로 해서 자기 그 경영 수단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이 이제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또 중소기업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 상공회의소에서도 1년 내내 우리 소상공인들과 또 자영업자의 아픔을 좀 나누고 또 그들에게 희망도 주고 또 경제적인 지원도 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면서 한 해를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여셨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가장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럼 대책은 뭘로 보시는지요? 사실 뭐 통계적으로 봐도 우리 창원을 중심으로 한 경남 지역의 청년 유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연 일자리만으로서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일자리 외에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꿈, 그들의 비전, 그리고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이런 콘텐츠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 또 도시 발전, 또 생태계의 변화, 이런 게 없이 그냥 기업체만 어떻게 IoT, ICT, R&D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강요해서는 청년들이 도로 힘들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을 나갔던 청년을 오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계속 자라고 있는 청년들이 나가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정주하면서 삶을 향유할 수 있고 꿈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많이 부족했다. 이런 반성을 하면서 몇 가지 대안들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1급 체제, 그러니까 수도권이 거의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면서 지역의 기업들도 어려운 점이 좀 적지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선 공약의 과제까지도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실 저희들이 수도권 과밀 현상을 고도 비만이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잘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나라 전체가 정말 합리적이고 평준화되고 공통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경제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수도권 밖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만이라도 좀 차등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해서도 우리 가금세를 차등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균형적인 국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 뭐 교육 문제라든지 의료 문제라든지 손을 대야 될 게 뭐 많을 걸 봐집니다. 그런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또 의원 활동을 통해서 개선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해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새해 한 해에는 지역의 경제 또 지역의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구상 갖고 계신지요? 새해도 뭐 올해 이어서 역시 이제 코로나19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압박을 가할 것이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뭐 위드 코로나는 전제하에서도 저희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 이제 청년과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청년 벤처 기업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꼭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벤처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간 내에 있는 대학들하고 또 연구소, 연구원 같이 해서 기술 지주 회사를 설립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걸 계속 할 거고요. 특히 뭐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자영업자 지원도 꾸준히 해 나가면서 저희 회원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 우선 ESG 경영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좀 지원을 할까 합니다. 사실 이제 기업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ESG 경영이라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발전의 한 축을 저희 기업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큰 맹제를 두고 그런 우리 회원사에 대해서는 ESG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들 또 그 활용 방안들
또 평가 방법들 같이 공유하면서 또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밀양 관광 발전 포럼이 오늘 오후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문화마을 및 인물 기록화 사업 전시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됩니다. 창원 도심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 사업 공동개발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후 4시 창원시청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경남 고성 공룡세계 엑스포 자원봉사단 간담회는 오늘 오후 2시 고성군청에서 열립니다. 역사문화환경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 오후 함안군청에서 열립니다. 경남에서는 어제 167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54명, 진주 26명, 거제 18명, 김해 17명, 밀양과 통영 각각 15명, 양산 14명, 남해와 창녕 각각 2명, 사천, 의령, 함양, 고성에서 각각 1명입니다. 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9명이 감염된 데 이어 어제 학생 5명 등 6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감염자는 15명으로 늘었으며 거제 목욕탕 관련 확진 환자도 8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도 밀양의 학교 관련자도 4명이 추가돼 19명으로 집계됐으며 양산의 교육시설 관련 확진 환자도 49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남의 병상 가동률은 61%며 위중증 환자는 30명입니다. 코로나19 유행과 오미크론 확산세를 감안해서 도내 시군이 송년과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진주시는 매년 12월 31일 진주성 호국종각 일원에서 열던 제아의종 타종 행사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취소했습니다. 의령군도 새해 첫날 정암 솥바위와 불임 미타산 등에서 열던 해맞이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경남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미래 국방기술개발과 사업화 등 핵심 전략이 마련됩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방위산업 실태 분석 및 기술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방산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역량 강화 등 4대 전략 36개 신규 사업을 발굴했으며 경남 국산화 대표 품목 10개도 선정했습니다. 창원 시민의 60% 정도는 내년 1월 13일에 출범하는 특례시가 창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창원시가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를 통해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3%가 특례시 출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으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31.3%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창원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72.5%가 긍정적으로 24.1%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전국 도립대학 가운데 취업률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대학정보 공시에 따르면 2020년 졸업자 기준으로 거창대는 취업률 69.2%를 기록해 전국 도립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올해 전국 도립대학의 취업률 평균은 64.5%였습니다. 진주시가 올 하반기에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생과 대학원생 447명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2,7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진주시는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했습니다. 인제대학교는 캄보디아 보건부가 발주한 663만 달러, 우리 돈 80억 원 규모의 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 컨설팅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2025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투입되는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이며 인제대학교는 데이터 관리, 인사 및 교육 훈련, 의료 기자재 조달 등 5개 분야를 컨설팅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2년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통영시와 사천시, 함양군 3개 지자체가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에 살면서 문화와 역사 등을 체험하는 것으로 경상남도는 지역 명소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 2019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동군 사업이 다시 선정돼 내년에도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 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시, 군과의 합동단속에서 중개대상물 확인과 설명서 작성 위반 28건,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의무 위반 17건,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7건 등 모두 69건을 적발해 업무정지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등으로 후원이 줄어든 사단법인 행복 1% 나눔 재단에 BNK 경남은행이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경남은행이 기탁한 후원금은 지역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위해 행복 1% 나눔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천원의 행복 밥집 사업의 재원으로 쓰일 예정입니다.